안녕하세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알텍과 라피입니다. 오늘은 ISO 45001 심사원 전문과정 제7강 클로즈 제7조 지원입니다. 존경인의 ISO 45001 심사원 양성 전문과정은 각 조항이 실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ISO 45001 심사원으로서 전문가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ISO 45001 제7강 강의 목표 및 개요입니다. 클로즈 제7조 지원 조항의 전체 구조와 목적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로즈 제7조의 전체 구성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문서로 존재하는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추진력을 다룹니다. 둘째, 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5가지 지원 요소, 자원, 역량, 인식, 의사소통, 그리고 문서화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5 항목은 조직이 계획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반입니다. 셋째, 각 지원 항목이 시스템 운영과 실행력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즉, 단순히 지원이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이 실제 운영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 제7조는 ISO 45001 시스템이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반 요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운영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의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자원과 구조가 뒷받침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클로즈 제7조 5개의 핵심 구성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7.21 자원입니다. 인력, 재정, 장비 등 운영의 기반이 되는 요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7.2 역량입니다. 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자격, 그리고 훈련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셋째, 7.3 인식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위험 요소에 대해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넷째, 7.4 의사소통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정보 흐름이 원활한지,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7.5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운영 기준과 실행 결과, 그리고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즉, 클로즈 제7조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조항으로 기획된 시스템을 실제로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추진력입니다. 지원이 약하면 실행도 흔들리고, 실행이 흔들리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핵심은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기반을 갖추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클로즈 제7조 주요 항목별 지원 역할 요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 제7조 항목이 실제로 어떤 지원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정리한 표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역량,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 정보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입니다. 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되며 예산 책정이나 장비 구매 같은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심사에서는 이 자원이 계획적으로 배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실제 확보되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다음은 역량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전문성, 자격, 그리고 훈련 체계를 의미합니다.
교육 훈련 기록과 평가 결과 등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며 조직은 담당자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인식입니다. 위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역할 인식 수준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위험 인식 교육이나 내부 브리핑이 실행 사례가 되고 심사에서는 교육 자료와 테스트 결과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넷째, 의사소통입니다. 내부 및 외부 정보가 어떻게 흐르고 공유되는지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례회의나 공지사항 같은 활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심사에서는 회의록과 전달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운영 기준과 성과를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로 절차서, 점검표, 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심사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서가 통제되고 보존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이렇게 클로즈 제7조의 각 항목은 서로 연결되어 시스템의 실행력을 지탱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ISO 45001 제7강 강의 목표 및 개요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즈 제7조는 바로 실행력을 증명하라는 조항입니다. 심사원은 항상 이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담당자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가? 정보는 적절히 공유되고 있는가? 문서는 통제되고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의 지원 시스템은 이미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ISO 45001 제7강 강의 목표 및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제7조 지원 구조 이해입니다. 클로즈 제7조 전체 구조가 시스템 실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로즈 제7조의 5가지 조항, 제7.1부터 제7.5까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시스템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이해합니다. 이 5조항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요소가 아니라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실행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지원 구조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반임을 파악합니다. 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운영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셋째, 각 지원 항목이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흐르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 제7조는 PDCA 사이클 중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구성합니다. 즉, 계획과 실행, 점검, 개선 중에서 실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의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계획된 전략이 현장 실행과 실질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클로즈 제7조 지원 구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로즈 제7.1 자원 확보입니다. 시스템 운영의 기반을 제공하는 조항으로 인력, 예산, 장비 등 실행에 필요한 모든 토대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클로즈 제7.2 역량 확보입니다. 확보된 자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과정입니다. 교육, 자격, 훈련 체계를 통해 역량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클로즈 제7.3 인식 제고입니다. 담당자가 자신의 역할과 시스템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설계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인식 수준을 요구합니다. 넷째, 클로즈 제7.4 의사소통입니다.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연결하여 실행력을 유지합니다. 내부 및 외부와 소통이 원활해야 실행 단계의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즈 제7.5 문서화된 정보 관리입니다. 기준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통제함으로써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결국
클로즈 제7조는 실행 시스템의 연료이자 운영의 등뼈입니다. 기획과 실행 사이를 이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며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어서 클로즈 제7조 구성요소 상호작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 제7조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시스템의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가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각 항목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입니다. 자원은 시스템 운영의 기본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즉, 실행을 위한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행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비나 인력 배치 같은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역량입니다. 자원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역량은 수행 능력을 보장하는 요소로 교육과 자격 인증을 통해 확보됩니다. 조직은 단순히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식입니다. 담당자가 자신의 역할과 위험 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식이 부족하면 실행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결국 안전과 성과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교육이나 브리핑을 통해 끊임없이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입니다. 정보의 전달과 공유는 실행의 흐름을 매끄럽게 유지시킵니다. 회의, 공지, 보고 등 모든 의사소통이 조직 내외의 조율을 가능하게 하며 각 조항의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모든 실행 결과와 기준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절차서, 점검표, 보고서 등은 실행의 증거이자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클로즈 제7조 5요소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실행 구조를 형성합니다. 자원이 역량을 가능하게 하고 인식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를 강화하며 문서화가 전체를 하나로 묶는 흐름을 완성시킵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클로즈 제7조 지원 구조 이해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즈 제7조는 심사원의 시각에서 운영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심사관은 항상 다음과 같은 논리적 순서로 점검합니다. 먼저, 자원이 있는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 내용이 조직 내에서 잘 전달되었는가?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이 문서로 남고 관리되고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에 일관된 흐름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은 이미 클로즈 제7조가 요구하는 실행 준비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클로즈 제7조 지원 구조 이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제7강 클로즈 제7 지원 강의 구성에서 클로즈 제7조 강의 목표 및 개요, 지원 구조 이해를 학습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각 조항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전략 중심으로 본 과정의 제7강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7.1 자원입니다. 조직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이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자원이 어떻게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자원을 단순히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와 성과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배분하고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1에서는 자원이 조직의 전략과 안전보건 운영에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자원 확보 및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자원이 단순한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요인 관리와 작업 환경 개선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요소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자원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안전보건 성과 향상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결정하고 확보하며 어떻게 운영체계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7.2 역량, 적격성입니다. 조직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확보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역량을 단순한 교육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 대응과 업무 수행 능력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2에서는 역량이 조직의 역할과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역량 관리 체계와 적격성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역량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 식별, 작업 수행, 개선 활동 과정에서 실제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이 실제 업무 수행과 안전보건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확보 및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7.3 인식입니다. 조직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인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안전보건 리스크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구성원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보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3에서는 인식이 조직 문화와 참여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인식 향상 전략과 참여 유도 방안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식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교육, 커뮤니케이션, 근로자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인식 활동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이 실제 행동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자원, 역량, 인식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원 체계 안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7.4 유사소통입니다. 조직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상에게 전달되도록 유사소통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유사소통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리스크, 위험요인, 개선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공유되고 근로자 참여와 협의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4에서는 의사소통이 조직의 운영뿐만 아니라 근로자 참여와 이해관계자 관리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체계 구축과 참여 및 협의 연계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의사소통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보고, 공유, 피드백,
그리고 근로자 의견 반영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되고 근로자 참여와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의사소통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참여와 협의 구조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7.5 문서화된 정보입니다. 문서화된 정보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고 그 실행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문서를 단순히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서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과 연결되어야 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 관리, 리스크 평가, 조치 계획 및 실행 결과와 연결되는 운영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7.5에서는 문서화된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문서 관리 체계와 실행 증빙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서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운영 기준과 실행 근거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문서의 존재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가 실제 운영과 연결되어 있고 추적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서 및 심사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문서화된 정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심사 대응에 활용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문서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 간 연계를 통해 관리 효율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운영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종합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 역량, 인식, 의사소통,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가 하나의 지원 체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원 체계 안에서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 심사원 전문과정의 전체 커리큘럼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강 ISO 45001 과정 소개 및 자격 안내부터 제4강 클로즈 제4 조직의 상황까지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제5강 클로즈 제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부터 제10강 클로즈 제10 개선까지 핵심 내용에 대한 해설과 실무 중심 설명으로 심사 대응과 심사원 자격 취득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총 10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시간의 학습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된 ISBN 정식 등록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실전 워크북을 통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워크북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실제 심사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된 실전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에서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심사 시 실제로 확인되는 포인트와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원 시험은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며 오픈북 방식으로 구성되어 실제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심사원 자격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 심사원 전문 과정은 단순한 규격 학습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심사원 양성 과정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 심사원 역량 강화와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사 활동의 핵심은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심사원으로서 시스템의 본질을 통찰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며 개선 기회를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통찰력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ISO 45001 심사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전체 과정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